안녕하세요. 이번에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년 만에 1년 만에 친해지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챗 GPT 같이 생성형 AI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 소비도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소비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좀 체감하지 못하는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브리와 이미지는 아시죠? 네. 그거 엄청 그 잡아먹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잡아먹나 이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희 회사 캐릭터 이거를 네. 이제 지브리화 시켜줘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이제 2.9와트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일단 저희가 일반적인 구글링 검색할 때 한 0.3와트 정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어 100개 조합해서 이제 어떤 명령어 내릴 때 그 정도 또 이제 0.3 정도 쓰는데 사실 2.9라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좀 큰 수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것도 있는데 오픈 AI 활용자 수가 엄청 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2년 11월쯤에 처음 서비스 시작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기준에서 한 누적 한 8억 명 정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8억 명이 전체 다 지브리화 시켜줘라고 하면은 뭐 전력 소비량이 어마무시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또 올트만이 이제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존댓말 쓰지 마라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오픈 AI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좀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좀 친근하게 대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이 수식이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어는 이제 또 존댓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존댓말로 대답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존댓말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수 줄여라. 네, 말 좀 줄이고 그냥 툭툭 던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이 어마무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전력이 부족할 때 나오는 신호들 뭐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벌써 신호가 나올 정도예요? 네. 네. 저는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재차 반등한 그 미국과 EU의 전력 수요라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보시면 그 글로벌과 미국, EU 지역의 전력 소비량, 전력 수요 자체를 좀 이제 그려본 건데요. 그래프로. CAGR 2010년 이후의 CAGR로 살펴봤을 때 이제 글로벌리 한 2.6%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 근데 오히려 EU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정도로 역성장했다.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갑자기 급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글로벌리 4.3%, 미국 같은 경우에는 3%,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역성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 정도로 이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원인은 사실 이 지역들은 이 선진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어떻게 좀 바다가 다지는 그런 지역들인데 일반적으로 이 전력 수요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 성장률과 같이 비례해서 이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났다. 전력 수요가 경제는 스테디한데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뭐 트리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트리거가 이제 AI 혹은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지역을 좀 토대로 살펴드리면 이제 이 전력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PJ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미국의 13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에서 이 지역들의 이제 전력 도매 가격을 관리를 하고 전력 시장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최근에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 동안에 필요한 전력의 수요를 계산을 하고 이제 가격을 측정을 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폭증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거에 입각해서 또 이제 미국의 여름철 전력 수요 피크 전망치도 또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서 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는 상당히 좀 전력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수요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좀 대응해서 뭐 활용한다던가 뭐 그럴 수 있는 에너지원 네. 가장 그게 문제거든요. 안 그래도 뭐 재생 에너지로 할 거냐, LNG로 할 거냐, 원자력이냐, 뭐 어떤 게 있는지. 우선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라고 하는 그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안정적이고 스테디한 전력량을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한 포커싱이 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말씀하신 뭐 LNG도 있고 뭐 재생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자력이 가장 이 니즈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에너지 밀도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타 에너지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운영의 안정성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발전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원자력이 유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네. 이제 글로벌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이를 봤을 때도 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원자력이 부각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원자력 중에서도 이제 뭐 대형 원자력 발전이 있고 네. 이제 SMR이라 부르는 소형 원자력 발전이 네, 있는데 지금 소형 원자로가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그 사이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사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경제성이 좋다라는 점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그 SMR이라고 하는 이 파츠가 이게 서로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집합시켜서 하나의 원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원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파츠를 활용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시공 기간이 훨씬 더 단축되고, 그리고 이제 이 토지도 되게 적게 활용하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정성인데 뭐 체르노빌 뭐 이런 영화 보시면 막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게 이제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원전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제 전력 과부하를 좀 축소시킬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평이 많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은 원전이기 때문에 네. 설치 장소의 제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산형 전력망이 상당히 유연하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점을 입각해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원전 SMR이라고 하는 이 원전이 데이터 센터의 공업과 상당히 잘 맞다라는 점이 좀 특징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발전소별 평균 이용률을 보시면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80% 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꾸준한 일정한 양의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에너지원이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패턴을 같이 그려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좀 궁합이 잘 맞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SMR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나온 ETF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떤 ETF인가요? 서울 미국 원자력 SMR이라고 하는 상품이고요. 5월 20일 날 이제 상장이 예정이 되고, 저희가 정리한 그 밸류체인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네네.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제 우라늄 채굴,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우라늄을 직접적으로 채굴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거를 농축시키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로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원자로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넣어놨고, 또 이제 뭐 설계와 기술, 그러니까 SMR이라고 하는 신규 원전을 이제 설계하고 이거를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원자력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 이렇게 크게 네 꼭지로 나눠서 그 밸류체인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밸류체인으로 다 채워진 ETF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 꼭 꼬집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뭐 정말 과거로 돌아가면 1980년대 오일 쇼크 이슈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좀 상당히 부각이 됐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미국 시장에 포커싱된 원자력 SMR 시장을 밸류체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을 이제 상품으로 내신 건지. 왜냐하면 중국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프랑스도 있죠, 한국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콕 집어서 미국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AI와 연결고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제가 굳이 강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지만, 네. 그래도 왜 미국이냐 이거를 한번 꼽아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트업 된 기업들을 보시면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캐펙스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그 비중을 늘리겠다, 비용 계속 캐펙스 계속 늘리겠다 그쵸.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차트들이 최근 업데이트된 게 이제 2024년 4분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업데이트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가 1, 2월이란 말이에요. 2025년 1, 2월. 근데 그때쯤에 나타났던 이슈가 딥시크 이슈가 있었죠. 네. 실제로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그 AI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 딥시크 이슈 때문에 폭삭 그냥 가라앉았던 그런 경험 있잖아요.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계속 생각했던 거를 꾸준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캐펙스를 계속 늘려야 한다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왜 그런가, 이제 그들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들도 이제 딥시크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대요. 뭐 이제 네. 비용이 낮아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줄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소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AI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 금액을 계속 늘릴 거다라는 점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거 입각해서 이제 미국의 주요 부동산의 민간 건설 투자액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걸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것들 좀 저조한 반면에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AI를 위한 AI에 활용되어야 하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한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규모가 늘어날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막 뭐 건설하고 뭐 계속 투자액 늘린다. 요거는 계속 그 AI에 대한 우위를 가져가겠다라는 점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그 에너지 부족 이슈,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투자도 등한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왜 미국이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수입해도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단 그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진보된 기술을 요하는 거잖아요. 터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도 해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진보된 기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예전부터 잘했던 애들이 결국은 잘할 거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옛날에 핵무기 가진 기업들, 핵무기 가진 국가들, 뭐 이런 애들이 좀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가동 중인 원자로 수나 이제 뭐 신규 건설 예정되어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의 수를 살펴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이런 점이 좀 부각이 됐었고, 또 이제 2011년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때 원자력 사고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원자력을 좀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서도 꾸준하게 수출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그 뭐 SMR 관련 기업들 보면은 네. 다 미국에 상장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던 네,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그러면 SMR 측면에서도 미국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는지 그것도 네. 궁금해요. 네. 우선은 그 앞서 강조한 것처럼 이제 그 신규 원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3.5세대, 뭐 4세대, 뭐 이런 SMR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세대를 구분짓는 그 파츠는 아무래도 원자력의 그 세대를 구분짓는 요소는 이제 안정성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세대라고 하면은 예. 좀 더 진보된 거, 4세대는 더 진보된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유로존 지역과 이제 미국 지역을 떼놓고 봤을 때는 유로존 같은 경우에 3.5세대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5세대, 4세대 이제 신규 원전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정 세대에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방식을 진행하고 있어서 SMR의 약간 좀 메카 같은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SMR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기술 주도권부터 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현재 2020년에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이 새로 나왔는데, 그쵸.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꾸준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라든지 뭐 오클로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각색 특색이 있는 그런 SMR을 계속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상용화 가능한 이제 SMR의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가 또 넓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이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출 확장성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글로벌 교육망이 넓게 퍼져 있는 국가다 보니 이제 다양한 종류의 SMR 기술들을 이제 그 각 해외 기업에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팔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국과의 동맹국, 그러니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술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공급망 자립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요새 정말 중요하죠. 이제 한리우라고 하는 이제 그 고농축 우라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SMR에 거의 대부분 활용되는 기초적인 에너지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이 한 4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러시아는 일단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유럽과 미국, 한국 이런 데들은 이제 개발은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초기 단계, 뭐 연구 단계 이런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거 어디서 얻을 거냐? 그럼 지금 현재 사실상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건 미국이 거의 1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이제 미국 에너지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한류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센트러스 에너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쭉 한류를 생산할 거고, 이런 점에 미루어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한류나 이제 뭐 고급 기타 뭐 핵연료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SMR 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을 좀 꼽아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지정학적 신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중국이나 러시아 계속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약간 좀 되게 투명하지 않고 제재 리스크도 있고, 그와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프렌들리하고 이제 뭐 다른 국가들과 교육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책 리스크 이런 거에 좀 최소화된 곳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ETF는 어떤 투자자들한테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테마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SMR이라고 하는 기술이 크게 상용화 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뉴스케일이 가장 먼저 이거를 상용화할 텐데 이들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기대한 무브먼트는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최소한 단기 기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스토리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거다, 뭐 아니면은 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도 좀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대략적인 숫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 시대를 약간 에너지 믹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석탄, 뭐 이제 석탄, 천연가스, 뭐 이제 그 석유 이런 거를 떼서 화석연료, 화석 연료들을 떼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산화탄소나 이런 발생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제 재생에너지원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원은 뭐 당연히 이제 소연도 아시겠지만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은 이제 계속 일조량이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럼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12시간 정도는 태양열을 못 받아서 여기는 이제 뭐 전력의 생산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점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것이 그 탄소를 줄이는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은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매끄럽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원은 저는 원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임이 다시 한번 해주세요. 미국 원자력 SMR입니다. 미국 원자력 SMR? 네. 이름 멋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원자력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되게 또 관심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